안녕하세요. 상추씨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별로 할만한 내용이 없어가지고 건너뛸까 하다가 좀 한참 또 안 올린 것 같아서 영상을 찍고 있고요. 방금 전에 가계부 정리를 조금 했습니다.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화요일에는 이제 하윤이랑 같이 소아과를 갔습니다. 뭔가 약간 감기 기운까지는 아닌데 애가 좀 콧물이 많이 좀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 몰라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목이랑 귀랑, 잠시만요. 잠깐 애기 장난감을 좀 끄고 왔습니다. 아기 피아노라는 아기 장난감이 있는데, 피아노라고 하기에는 건반이 많은 건 아니고 건반이 몇 개 달려있고 누르면 노래가 나오는 그런 구조인데, 갑자기 혼자 울리네요. 아무 생각 없이 전원을 껐는데, 끄면서 살짝 무서웠습니다. 저기 혼자 켜질 일은 없을 텐데 누군가 눌러야 켜지는 건데, 갑자기 지금 밤 12시인데 갑자기 혼자 울린다? 갑자기 약간 좀 오싹해지는 느낌이고요. 저희가 이사를 올 때 이 집이 비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갑자기 좀 문득 스치면서 혹시라도 무슨 사연이 있는 집은 아니겠지라는 망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이야기를 다시 또 돌아가자면, 하윤이가, 그리고 또 그 병원 가기 전에 약간 이제 분수토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아기들이 분유를 먹거나 모유를 먹거나 하면은 이제 좀 개워냅니다. 개워내는데 정말 가끔씩 이렇게 분수처럼 웩 하고 막 엄청난 양이 나올 때가 있는데, 월요일에 좀 분수토도 하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다행히 감기는 아니었고, 그래서 원래 목요일에 예방접종을 맞으려고 예약을 해놨었는데 목요일에는 좀 바쁘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화요일날 맞았는데, 주사 2방이랑 먹는 약 하나, 주사가 한 방은 안 아픈 거고 한 방은 좀 아픈 거고, 먹는 거는 그냥 먹는 거고 그랬었는데, 첫 주사가 이제 안 아팠는데 그거는 이제 바늘 들어갈 때 잠깐 울다가 바로 그쳤는데, 두 번째 주사는 좀 아픈 주사인가 봐요. 어른들도 주사 맞을 때 종류가 좀 있잖아요. 좀 아파요 하면서 이제 맞는 주사들 있잖아요. 그런 류의 주사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같이 좀 갔다 왔었고, 근데 거기가 이제 주차장이 있는데 그냥 서울 도심에 있는 작은 꼬마 빌딩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주차가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기계식 주차가 있기는 있고, 그리고 또 주차장이 별도로 되어 있기는 한데, 도로에서 주차장까지 들어갈 때 그 중간에 이제 인도가 하나 있기도 하고, 보통은 그 주차장이 이제 꽉 차 있기도 하고, 그 앞에 또 주차 금지 이런 게 붙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 주차를 하려면 그냥 주차 금지 표지판 같은 것도 안 세워져 있고 안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도 없고,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도로에서 잠깐 슉 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 경우가 사실 거의 없고 주차 금지로 막혀 있고 차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주차를 하려면 도로에서 인도로 일단 차가 들어간 다음에 주차 관리실에 가서 이제 주차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해야 되죠. 그럼 그분이 오셔서 주차 금지 표지판을 치워주시고, 지상 주차장이 꽉 차 있으면 기계식 주차장에다 차를 대야 되는데, 그럼 그 동안에 하윤이랑 유자 씨는 인도를 완전히 점령한 상태로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너무 좀 민폐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주차를 거기다가 좀 하기가 빡셀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주차 공유 어플인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1시간에 1,200원 요 정도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근처에다가 주차를 하고 갔었는데, 오늘은 그 근처에 주차하는, 그러니까 화요일에는 근처에 주차하는 곳까지도 주차가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근처에 이제 그 롯데마트였나? 무슨 마트, 조금 큰 규모의 마트가 하나 있는데, 뭐 대형 마트까지는 아니고 동네에 마트 있잖아요. 거기 옆에다가 주차를 하고 병원을 갔었죠. 주차비는 4,000원이 나왔고요. 병원비가 1,000원이 나오는데 주차비가 4,000원이 나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되나, 병원을 옮겨야 되나, 주차가 잘 되는 곳으로, 뭐 그런 고민도 조금 하고 있고. 근데 또 거기가 의사 선생님이랑 또 간호사 선생님들이 대체적으로 또 친절하시고 좀 잘 봐주셔가지고, 만약에 좀 뭔가 서비스에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망설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겼을 텐데, 좀 애매하더라고요. 선생님은 또 마음에 들고, 집에서 제일 가까운 소아과이기도 하고, 주차가 되는 좀 또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제 자주 가게 되면, 제가 있을 때는 제가 자동차로 같이 가거나 하면 되는데, 제가 없을 때는 또 유자 씨가 뭐 대중교통이나 택시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조금, 물론 뭐 그럴 때만 원래 가던 대로 가도 되긴 하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소소하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갔다가 집으로 와서 유자 씨랑 하윤이 내려주고 저는 바로 이제 도서관으로 출근을 해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가는 길에 이삭 토스트에 들러가지고 토스트 2개를 사서 7,400원 주고 2개를 샀습니다. 도서관에 와가지고 일하기 전에 먹었는데, 원래 제 계획은 도서관에 약간 휴게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취식을 해도 된다라고 도서관 직원분께 안내를 받았는데, 뭐 냄새가 많이 나지 않는 음식에 한해서 갔더니 사람이 좀 평소보다 많이 꽉 차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는 사람도 한 3, 4명 정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거기 테이블이 이제 비어있는 테이블이 있긴 했는데, 거기에 앉아서 뭔가 토스트를 먹기가 조금 뭔가 좀 눈치가 좀 보이더라고요. 아무도 신경은 안 쓸 테지만. 그리고 그게 약간 좀 테이블들이 뭔가 뭐 카페 테이블도 그렇긴 합니다만, 뭔가 이렇게 좀 프라이버시가 좀 보장이 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이제 굉장히 좀 오픈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뭘 먹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먹어도 되는 공간이긴 하지만 다들 먹고 있는 공간은 또 아니다 보니까 조금 눈치가 보여가지고, 화장실 가는 길에 정수기 있고 한 곳에 또 잠깐 이제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서 혼자서 돼지같이 토스트를 2개를 우적우적 먹고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국립중앙도서관이라는 곳으로 출근을 하는데, 거기가 이제 노트북 이용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료로 이제 예약을 하면은 신청을 하면 쓸 수 있거든요. 약간 좀 뭐랄까, 그냥 공유 오피스 같은 느낌으로, 층고도 굉장히 높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쾌적하게 쓰고 있는데, 집에서 대중교통으로는 한 30분에서 40분, 안 막힐 때 기준으로, 막히면은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그 정도 걸리는 거리여가지고 멀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 한 서너 시간 일을 해야 될 때 가기는 조금 애매한, 왜냐면 왕복이 1시간이 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길게 일할 때는 가끔씩 가는 편이고, 짧게 일할 때는 집에서 하거나 뭐 그러는 편입니다. 혹시라도 서울에 거주하시는, 그리고 그 고속터미널역 근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시는 분들은, 그리고 프리랜서라고 하신다면 한번 이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뭐 직장인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요즘에 부업들 많이 하시니까 주말에 또 일하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또 일하면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잠깐씩 나와가지고 일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고요. 오다 가다가 기회가 뭔가 시간대가 맞으면 저랑 또 마주칠 수도 있겠죠. 또 뻘쭘해 하지 마시고 인사해 주시면은 제가 뭐 거기 옆에 이디야 커피 있거든요.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었고, 그날은 비가 왔어요. 비가 와가지고 원래는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차를 타고 한번 출근을 해봤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주차비가 있고, 주차비가 이제 1시간에 한 2,000원 정도, 그 정도고, 만약 하루 종일 주차를 해도 하루 주차비가 이제 10,000원을 넘어가지는 않는데 10,000원을 좀 썼고요. 5시간 이상 주차를 했다는 뜻이죠. 주차를 하고 일을 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날에 이제 집에는 유자 씨랑 하윤이랑 있었는데, 유자 씨 지인분이 놀러 와가지고, 집에서 유자 씨는 지인이랑 같이 보쌈을 시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원할머니 보쌈을 48,000원 주고 시켜 먹었는데, 저는 이제 족발이나 보쌈을 저도 가끔 시켜 먹긴 하는데, 뭔가 원할머니 보쌈 아니면 뭐 장충동 왕족발 뭐 보쌈 이런 데들이 뭔가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는 뭔가 좀 이제 올드한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동네 족발 맛집이나 이런 데서 좀 시키거든요. 조금 더 그 한 번의 배달 음식에 저희 만족도를 좀 높일 확률이 그게 더 높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런 좀 프랜차이즈들은 조금 좀 더 그냥 일반적인 맛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집에 와가지고 보쌈 남은 걸 좀 먹었어요. 제가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고, 굉장히 맛이 좋았고, 특히 그 배추김치랑 무김치가 있었는데 아주 뭔가 양념도 진하고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제 가끔 보쌈 같은 거, 족발 같은 거 시켜 먹으면 그냥 이제 배민에서 좀 이제 상위에 있는 것들 위주로 시켜 먹는데, 다음에는 뭐 기회 되면은 원할머니 보쌈도 한번 시켜 먹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날 또 이제 커피랑 뭐 딸기 모찌도 시켜 먹었더라고요. 31,500원 주고. 그래가지고 한 7만원 8만원 정도 되는 돈을 지인분 초대를 하는데 썼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놀러 갔을 때도 또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굉장히 또 많이 챙겨주셨어요, 저희를. 그리고 심지어 그날도 올 때도 소소하게 선물들을 많이 좀 사다 주셨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뭐 사실 유자 씨가 요리를, 애기를 보면서 요리까지 해서 대접을 하기에는 좀 정신이 없었을 때고, 그래서 좀 최대한 또 그분이 또 보쌈을 먹고 싶다고 요청을 했대요. 사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심플하죠. 사실 뭔가 누군가 집에 올 때 어떤 음식을 대접해야 되지라고 고민을 또 많이 하는데, 딱 그분이 원하는 맛있는 좋아하는 거를 대접하기가 또 어렵기도 하잖아요. 뭐 대부분 뭐 그냥 대충 뭐 그냥 적당히 맛있는 거면 다들 적당히 맛있게 먹긴 할 테지만, 근데 그분은 딱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브랜드까지 정해 주셔가지고 메뉴 선정에 그렇게 큰 힘을 들이지 않아서 괜찮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참고로 한 달에 용돈을 한 15만원 정도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20만원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교통비랑 통신비, 개인 통신비들 포함해서 20만원 정도로 쓰자 했었는데, 원래는 한 30만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초기에는. 근데 자꾸 남더라고요. 남아가지고 20만원 정도 쓰자 했는데, 저도 이제 회사를 전 직장을 그만두면서 회사랑 아주 가까이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고, 유자 씨도 육아휴직 중이다 보니까 출근을 안 해서 교통비가 보통 이제 한 달에 뭐 적게는 3, 4만 원에서 많으면은 뭐 한 5, 6만 원 정도 나올 텐데, 그게 이제 세이브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걸어서 출퇴근을 하거나 아니면 육아휴직 동안에는 용돈을 조금 줄이자 해가지고 한 15만 원 정도 쓰고 있는데, 뭐 가끔 넘을 때도 있습니다. 가끔 넘을 때도 있고, 그리고 가끔 그거보다 안 쓸 때도 있고, 남으면은 뭐 2월에서 쓰기도 하고, 많이 남으면 또 뭐 맛있는 거 서로 사 먹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쓰는데, 딱 그거 막 15만 원에 뭐 칼같이 맞춰서 쓴다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왜냐면 저희가 또 아시다시피 집값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전세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역전세가
100% 확률로 납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이제 역전세가 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열심히 좀 돈을 모으고 있고, 돈을 모으고 부족한 돈은 이제 대출로 해결이 충분히 가능은 한 상황인데, 그래도 대출을 최대한 좀 적게 받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다.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사실 저희 두 분은 거의 뭐 먹는 거 말고는 사실상 돈을 쓰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유자 씨는 뭐 가끔씩 옷을 사기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 대부분의 그 먹는 욕구는 저희 공용 식비에서 해결을 다 하고 있고, 저희 개인 용돈은 뭐 가끔씩 지인들과의 만남이거나 아니면 뭐 초대를 하거나 뭐 약속이 있거나 뭐 그럴 때 조금씩 쓰는 수준이어가지고, 근데 용돈은 뭐 봐서 저도 이제 완전히 어쩌다 보니 전업 유튜버가 되었고, 앞으로 이제 본업을 무엇으로 삼을지를 좀 많이 연구를 해볼 생각이거든요. 유튜브도 하면서 다른 거를 또 평생 가져갈 좀 본업을 하나 찾아야 할 것 같아서, 그 본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유튜브가 사실 지금 저는 컨텐츠가 좀 최근에 많이 바뀌었잖아요. 육아 컨텐츠로 가면서. 그래서 그 육아 컨텐츠가 이제 자리를 잡는 그걸 보면서 용돈의 액수를 조금 조절을 해볼 생각입니다. 뭐 육아 유튜브가 자리를 확실하게 잡아서 조회수가 꾸준히 보장이 될 것 같다라는 확신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제가 이제 본업으로 삼고 싶은 무언가를 확실히 찾아서 어느 정도 좀 고정 수입이 나온다던가 뭐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용돈도 조금씩 조절을 좀 해볼 생각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고, 수요일에는 제가 원래 이날 출근을 좀 하려고 했는데 유자 씨가 좀 피곤했나봐요. 그래서 저도 이 집에 없어 혼자 애기를 봐야 되니까 친정집에 가 있겠다 해가지고 친정집에다가 바래다 주고, 저는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스터디 카페에서 일을 좀 했습니다. 6,000원을 썼고요. 4시간에 6,000원인가? 5시간에 6,000원인가? 아마 4시간에 6,000원일 거예요. 4시간 정도 일을 하고 저녁을 처가댁에서 먹었죠. 원래는 저희가 처가댁을 조금 늦게 갔어요. 시간이 2시였나? 뭐 그때쯤 처가댁에 갔었기 때문에 저는 원래 저녁을 안 먹고, 왜냐면 집에서 점심을 좀 늦게 먹었었기 때문에 3시쯤 갔었나? 좀 점심을 늦게 먹었었어요. 그래서 그냥 밥을 안 먹고, 유자 씨가 이제 있을 만큼 유자 씨는 거기서 밥도 먹고 충분히 시간을 보내고, 한 8시나 9시나 유자 씨 집에 간다고 할 때쯤 와서 데리고 집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인 장모님의 권유로 같이 저녁을 먹자라고 하셔가지고, 그 장인 장모님께서 이마트에 가셔서 회를 좀 사오셨어요. 회랑 뭐 닭강정 같은 거 좀 사오셔가지고 저녁을 맛있게 먹었었죠. 저희가 이제 장인 장모님께서 가끔 이제 반찬 같은 거 좀 해다 주시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가끔씩 용돈을 조금씩 드려요. 근데 그 용돈이 회가 돼서 돌아왔다. 그래서 뭔가 좀 면목이 없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용돈을 좀 더 드리거나 맛있는 거 좀 사드리거나 그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수요일에는 그 쌀가루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유식을 시작을 하는데, 초기 쌀가루라는 게 있대요. 초기에 먹이는 쌀가루겠죠. 이유식 초기에. 아이보리라고 지금 써있는데, 이건 이제 유자씨가 써놓은 거라서 브랜드 이름이겠죠. 여기가 뭐 좀 괜찮다고 했었나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시켰습니다. 이거는 그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처음에 애기 나면은 200만원인가 포인트 형식으로 주거든요. 이제 그걸로 시킨 거고, 이제는 이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거의 다 썼습니다. 거의 다 써가지고 이제는 그냥 저희 순수 돈으로 이제 써야 되고, 뭐 나라에서 월마다 육아 아동수당을 10만원씩 주고 부모수당을 70만원씩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뭐 애기 관련된 것들을 좀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아직까지는
예를 들어 아동수당, 부모수당 합치면 80이잖아요. 월 80. 근데 뭐 크게 이거 이상 벗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이유식을 좀 시작하면은 초기에는 이런저런 장비들을 좀 구입을 할 거잖아요. 뭐 이런 하이체어라고 하는 이제 아기를 앉혀서 먹이는 그런 의자 같은 게 좀 비싸더라고요. 좋은 것들은 트리트랩인가 뭐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50이었나 70이었나 뭐 그 정도고, 지인분 같은 경우는 뭐 야마토야라는 하이체어를 쓰는데 그것도 뭐 2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던가.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좀 살 때는 80만 원보다 오버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 할 때 말고 평소에는 그냥 뭐 기저귀 값이랑 애기 뭐 이유식 하는 값이랑 뭐 애기 병원 가고 장난감 사고 이런 거는 한 달에 80 이상은 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않을 것 같고. 요번 달에는 저희가 아직 가계부를 최종적으로 정리를 다 한 거는 아니긴 한데, 한 50 이상 썼겠구나. 이게 또 첫 만남 이용권까지 합쳐진 금액이니까. 하여튼 이번 달에는 참 애기 돈이 좀 많이 들어갔던 게 그 노시브라고 콧물 흡입기를 좀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들었고, 그게 26만 원인가 7만 원인가 그 정도 하더라고요. 원래는 그 코끼리 뻥코라고 엄마 아빠가 수동으로 애기 코에다가 이제 호스 같은 거를 대서 이제 호흡으로 빨아들이는 이제 그런 걸로 해줬는데, 이게 뭔가 좀 힘들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제 애기가 좀 이렇게 시원하게 좀 그게 해결이 되는 느낌이 잘 안 들어가지고 노시브라는 거를 샀고요. 그게 이제 거의 모든 그 육아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 보면 꼭 사라고. 비싸긴 한데 비싼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대부분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사느라 이번 달엔 돈이 조금 들었었고, 그렇게 이제 수요일은 가계부가 이제 그 정도 쓴 거고, 그리고 27일에는 목요일이죠. 그때는 이제 아이파크몰에 놀러 갔습니다. 용산 아이파크몰에 놀러 가서, 그때는 왜 놀러 가려면 이제 낮에 일을 좀 하다가 유자 씨가 이제 최근에 조금 이제 육아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치고 좀 우울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서, 하루에 시간이 되면 제가 뭐 업무 스케줄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잠깐이라도 좀 산책을 하거나 외출을 하거나 그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파크몰이 좋은 게 뭐냐면 그 평일에는 한 달 동안 주차권이 6시간인가 뭐 그 정도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분으로 끊어서 쓸 수가 있거든요. 내가 주차한 시간만큼. 그래가지고 보통 아이파크몰로 가면 뭐 잠깐 거기 내부에서 이제 뭐 아이쇼핑도 좀 하고 뭐 필요한 물건 있으면 사고, 주차비에 대한 부담이 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파크몰을 가는데, 또 좋은 게 뭐냐면 뭐 그냥 이렇게 커피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사 먹어도 주차가 다 지원이 됩니다. 2시간씩. 그날도 떡볶이를 12,000원 주고 사 먹고, 그 NTN스인가 무슨 추러스 같이 생긴 거 그것도 하나 4,000원 주고 사 먹고, 제로콜라 하나 마시고 뭐 이렇게 했는데, 떡볶이 12,000원 정도 사면 좀 이렇게 주차권에 박한 그런 쇼핑몰이나 그런 곳은 12,000원 정도 가지고 주차를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12,000원 어치 떡볶이를 먹었는데도 주차 시간을 2시간을 채워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주차에 대한 부담이 좀 적으니까, 비싼 데는 또 1시간에 거의 막 6,000원 막 이렇게씩 하니까 오래 있기가, 뭔가 이제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계속 보내고 싶은데 계속 이 주차비가 올라가는 게 생각이 나면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이 나거든요.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그 가족과의 시간을 온전히 좀 집중하지 못하는 그 나 자신이 너무 꼴보기 싫어요. 꼴보기 싫은데도 자꾸 생각이 나니까 웬만하면 이제 주차 부담이 없는 곳으로 좀 다니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물론 그래도 이제 갑니다. 주차비가 나와도 꼭 필요할 땐 당연히 가긴 하는데, 그런 좀 꼴보기 싫은 제 모습과 만나기 싫어서 웬만하면은 가능하면 주차 부담이 없는 곳으로 다니려고 하는 편이죠.
근데 또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런 곳만 찾아다닌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뭐 그 정도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오늘은 그 베이비 브레짜라고 애기 이유식 만들어주는 약간 믹서기 같이 생긴 거던데, 애기 그 음식들을 갈아주고 끓여주고 하는 뭐 그런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중고로 39,000원 주고 샀고요. 그게 원래 새 제품은 10몇만 원 하던데 조금 이제 저렴하게 중고로 구입을 했습니다. 내부 상태나 이런 거 깔끔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주유도 한번 했고 7만원 정도 주유하고 세차 한 6,000원 정도 줬고 세차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퇴사했던 전 직장으로부터 마지막 월급이 들어왔더라고요. 아마 이번 달 월급인 것 같은데, 이번 달엔 사실 제가 이번 달 월 중반인가 초에 퇴사를 해서 일을 많이 안 하기도 했었고 20만원 정도 월급이 들어왔는데, 출퇴근하는 회사에서 받는 마지막 월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실 뭐 유튜브가 또 언젠가는 망할 확률이 높고, 언젠가 이 뭔가 프리랜서의 삶을 살지는 못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언젠간 다시 또 출퇴근하는 직장으로 돌아갈 운명이긴 한데, 바람은 그냥 그렇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세상에 공급하면서 돈도 버는 그런 삶. 사실 예전에 다니던 직장과 뭐 결은 같죠. 그 전에 애니메이션 회사를 다닐 때도 그때도 뭐 사실 콘텐츠를 만드는 일이었었고, 그때는 이제 월급 받으면서 한 거고, 이전 직장도 경제 유튜브 콘텐츠였으니까 콘텐츠를 만드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돈 받으면서 콘텐츠를 만드느냐, 내가 그냥 내 콘텐츠 만들어서 돈을 버느냐, 뭐 약간 그 차이인 것 같은데, 가능하면 그냥 혼자서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꿈꿔봅니다. 내일은 이제 토요일이고 내일 모레는 일요일이죠. 아마도 토요일 밤쯤에 듣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제 후딱 녹음을 좀 해가지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끝까지 진짜 별거 없는 저의 가계부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영상 찍어서 올려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사연이 몇 개 좀 왔더라고요. 최근 한 달 정도 사연 한번 모아가지고 쭉 한번 읽어보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내일 일요일일 텐데 아마 듣고 계시는 시점 기준으로 일요일도 잘 마무리하시고, 다들 화이팅입니다.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